경매 취하동이 완전 속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완전 시겁했습니다. 낙찰 2주 만에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 생각했던 이 물건. 너무 쉽게 생각했을까요?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쉽게 돈을 받고 경매 취하 동의를 해주면 아무 어려움 없이 단기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았던 이 물건이 또 공부를 하게 해주네요. 이번 물건을 처리하면서 실제 투자 경험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낙찰 후 소유자 겸 채무자에게 바로 연락이 와서 경매 취하 동의를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2천만원의 수익을 보고 입찰을 해서 낙찰되었으니 취하를 원한다면 1,5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협상 후 1,300만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7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으면 끝이라 생각하여 낙찰받은 또 다른 물건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5일 잔금 납부 기간 전까지 돈을 받고 취하 동의서를 건네줄 것이라 계획하고 있었지만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돈을 마련하고 있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10월 25일 오전까지 입금을 해주시고 오후에 법원에서 만나 취하 동의서 및 필요한 서류를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경매 취하 절차를 바로 밟도록 하시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한 점, 10월 25일까지가 잔금 납부 기간인데 채무자가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나머지 돈을 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면 바로 해결 방법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부딪혀 보았습니다. 일단 경매가 취하가 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채권자는 경매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에 대한 담당자를 찾아서 연락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채무자가 우선적으로 350만원을 변제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매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이런 과정을 문의한 적이 있는지 더불어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답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채무자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고 취하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되고 머릿속이 바빠졌습니다. 이 채무자는 도대체 과연 어떤 생각이고 무슨 계획일까? 게다가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생각하면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래저래 시간은 흐르고 잔금 납부 하루 전인 10월 24일 통화가 되었습니다.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채무자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뭐가요? 경매 취하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지금 채권자에게 변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잔금 납부는 하루 남았고 약속한 나머지 돈도 입금이 안 되었고 등등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채무자는 취하 동의서만 받으면 취하가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상황이 파악되고 정리가 되어서 법원 경매계로 전화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경매 취하가 가능한지를 문의해보니 일단 잔금 납부 기간이 지나서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지연 이자가 붙게 되고 다음 경매 개시 기일 전까지는 경매 취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0만,
다행입니다. 바로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일단 채권자에게 변제부터 하고 취하 요청을 하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 전화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했냐고 바로 물어봅니다. 다행히 변제를 했고 채권자 측에서는 법원에 전자문서로 경매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법원 경매계와 통화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 측으로부터 경매 취하 요청서를 받았고 이제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취하가 완료되고 입찰보증금도 돌려준다고 합니다. 잔금 납부 기한이 지났어도 다음 경매 개시 기일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제출하면 처리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또다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한 뒤 법원에 연락해서 제가 겨우겨우 부탁을 해서 기한을 미뤄놓았으니 일주일 내로 나머지 금액을 해결해 달라고 하였고 빠른 시일 내로 취하 절차를 마무리 짓자고 하였습니다. 절차를 몰랐던 채무자 측은 그래도 저에게 고마워하며 알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쉽게 마무리될 줄 알았던 물건이었지만 채무자가 취하 절차를 잘 몰라서 일이 꼬였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채권자, 채무자와 수십 통의 통화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해결하면서 이번에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합니다. 특히 낙찰 후 채무자에게서 취하 요청이 오는 경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채권자 측에서 법원에 취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낙찰자는 취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는 등기부등본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3. 경매 취하는 잔금 납부 기간이 지나도 다음 경매 개시 기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경매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그리고 저의 경우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확실히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경매 취하를 요구한 채무자에게 경매 취하 절차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고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는 경매 투자도 하고 관련하여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았지만 실제 일반 사람들은 경매에 관련된 법과 절차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실전 투자를 통해서 또 하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 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정보를 채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